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1.25배에 대한 영상 속도를 추천해 드리는 바이고요. 최근에 이슈 있었던 내용만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더 CTO가 9월달 이후 테더 시총 증가량 추이가 기타 스테이블 시총 합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보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테더만 시총이 올라가고 나머지에 대한 코인의 시총은 좀 빠지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죠. 그건 무엇이냐면 손절매를 많이 쳤으니 테더 쪽으로 많이 자금이 올라왔으니 테더 시총이 올라갔겠거니 라고 볼 수도 있게 되겠지만 오히려 기존 대비 손절매 물량 대비 훨씬 더 스테이블코인 쪽이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두 번째가 되겠죠. 그건 신흥국 그리고 경제 붕괴가 시작된 부패된 국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투자처 부분에 있어서 들어오려고 하는 자금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더가 그만큼 각광을 받고 나머지 스테이블도 각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각 나라마다 선호하는 그런 스테이블이 좀 다르고 거래소가 각 나라마다 어떻게 보면 점유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테더나 나머지 스테이블 코인 쪽이 이렇게 이제 각광을 받던 배경은 나머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XRP 이런 쪽에 오히려 낙폭이 너무 커버렸기 때문에 스테이블에 대한 명목이 더욱더 두각화됐다라는 것입니다. 통화 부분에 있어서 자국의 통화의 변동폭이 너무 커서 피했더니 오히려 여기에서도 또 손해가 나는 기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가 됐던 사람들이 오히려 테더를 더 많이 또는 스테이블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우리 이 테더의 시총이 많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1번과 3번은 같은 성향을 갖고 있어요. 통화의 불규칙성이 꽤 큰 신흥국이나 세 번째 투자처로 들어있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여유율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2번은 여유율은 없겠죠. 당연히 이제 경제가 붕괴된 국가이다 보니까 테더로만 놔둬도 감지덕지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번과 3번에 있는 국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나올까요? 당연히 이자 보상 비율이 나올 수 있는 일부 자금을 빼서 다 빼는 게 아니라 일부 자금을 빼서 분명히 스테이킹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굴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이왕 진입을 한 김에.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실 필요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시총이 커졌던 이유도 그런 배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환율 대비와 또 비교를 해서 또는 기타 나머지 마켓 부분에 대한 수익성 재고 대비가 상대적 대비 잘 안 나왔던 구간 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또 고려를 하시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클 CEO가 내년 다수 외화 암호화폐에 환전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규제 적격의 합법적인 스테이블 전 세계 다른 통화의 성격으로 출시되기 시작을 한다면 지금과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다. 디파이나 기반의 외환 시장은 구축될 것이며 유니스왑 같은 게 폐허로 오는 날이 분명히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의 통화 수업을 하는 그런 번거롭고 시간 많이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는 그럼 멍청한 짓 이제 그만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지금의 디파이 시장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한국 안에서에 대한 한국에 있는 그 은행들이 치고받고 싸워서 이렇게 이제 이자를 조금 더 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한동안 그 나라에서만 어떻게 보면 이득을 많이 취했던 집단적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디파이 자체가 일본 전 세계와 경쟁을 해야 되는 이자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시장은 더욱더 치고받고 있는 싸움이 더 길어지겠죠. 그리고 한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올 연말 2.5달러까지도 도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토로 애널리스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날 비트코인 포지션 보유한 사람이 2017년도 11월 때문에 66%나 증가했으며 이 66% 증가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개미가 산 게 아닙니다. 엄연히 큰 목돈에 있는 기관들이 돈이 들어왔고 그 기관들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 장기적 성향인 거죠.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개미의 성향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만 보아도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2만 달러 부근에서는 하방 압력이 강인 순식간에 하락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물량이 그렇게 쉽게 샀다 팔았다 나오는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는 조금은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면 기간이 일단 롱 포지션에 대한 기간적 여유를 보고 들어왔던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토르 애널리스트도 이 기반을 잘 뽑아서 캐치를 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점은 상당히 똑똑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바라보는 이번 주에 대한 추세적 차트를 좀 보게 되면 비트코인 일봉 차트가 상당히 지금 지지부진하면서 요새 시총 규모가 매우 작은 코인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건 해당 도미넌스 추이와 좀 같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지만 여기에서 일단 21선 한번 터치하고 이제 21선과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약간의 불안정 요소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시간 대비로 또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시간 대비 추이로 본다고 하면 약간 지지부진하면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래도 이 지지 구간에 있었을 때 급락이 나오면 뭐다? 주워보면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이렇게 해서 차트적으로 이렇게 박살이 나서 15,000이나 뭐 16,000에 한번 담아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지금 기관들이 들어갔던 평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나온다라고 해도 공포감만 줄 뿐이지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구도는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거에 따른 회복 기간도 상당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잘 이용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급락시마다 살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측면이 존재를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도미넌스 추이를 또 본다라고 해도 계속 제가 이야기했던 측면 기준에서 박스권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도미너스에서 박스권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 박스권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대한 추이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는 이 박스권이 한동안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계속 유지를 본다고 하면 알트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약간은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파격적으로 여기서 더 빠질 만한 군용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어느 정도 눌릴 때마다 알트코인의 손실률이 크신 분들은 여기에서 좀 잘 이렇게 버무려서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부분은요. 그 다음으로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좋은 이야기를 또 올려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면 꼭 봐야 하는 글이다. 코스모스 아토님께서 직접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비트가 사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관 투자자들이 어차피 이 기관들, 그러니까 주식하고 비슷한 형태로 생각을 해서 들어왔던 자금이에요. 한동안 사면 잘 안 뺍니다. 일단은 기본으로 안 빼요. 예, 그거를 여러분들은 일반 개인하고 똑같이 바라보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거의 빼지 않습니다. 손실이 커도 최소 6개월 이상 들어가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런 형태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물량이 꽤 있죠.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 해당에 있는 이 금융기관 쪽이 비트코인 쪽에 관심을 보여주는 또 맹목적인 이유는 최근에 CBDC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CBDC 나오려면 뭘 필요하겠습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CBDC에 대한 토큰이 필요하겠고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거에 따른 지갑이 필요하겠죠. 월렛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갑만 있으면 테스트가 다 되나요? 아니겠죠. 가하 테스트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CBDC를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다른 적인 의미로도 블록체인 지갑이라고 했으면 그 블록체인 지갑에 또 준한 만큼 비트코인도 원활하게 이렇게 입출금이 되는지도 테스트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CBDC 자체에 있어서 중국의 CBDC가 얼마만큼에 대한 또 오픈 소스 형태로 어차피 가주면 좋겠지만 아직 베일에 쌓인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중 은행들이 테스트할 수 있을 만한 요구적 조건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했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사서 좀 테스팅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도 어거지로 또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또 페이팔 결제 부분이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보면 좀 이것도 약간 오류가 있는데 착시적인 현상인 겁니다. 왜냐면 기존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페이팔 이걸 하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원래 비트코인을 좋아했던 시장에 있는 유저들이 구독자층이 생겨서 그 구독자가 일시적으로 들어오니까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커인데 이제 확실하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어드밴티지를 더 주니 오히려 거기에서 입소문이 나면 그 외적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가입이 되고 그 해당에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 더욱더 트래픽이 더 좋게 나오고 부가가치나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를 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오류는 있긴 하지만 이게 신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뭐 나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바이든 씨가 이제 하려면 대규모 재정 정책을 써야 됩니다. 얘가 공약을 하면 뭐 어떻게 보면 투자 없이 뭐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다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이분이 하려고 했던 게 친환경 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환경 쪽은 기존 대비 돈이 많이 들어가는 또 공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MMT 부분, MMT가 언급이 되면 나머지 신흥국에 대한 불안 요소가 더 많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뭐 또 비트코인 선호 현상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장기 보유 증식 양도세 증가로 인해서 뭐 이거는 뭐 주식 세금이나 뭐 나머지 세금이 너무 많으니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국가들도 비슷하게 맞춰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부채를 낮춰야 신용 등급이 유지가 되고 기업이 어떻게 보면 자금 요달이나 그리고 투자 부분에 대해서 자금의 유동성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니까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은 세금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죠. 뭐 한국만 아니고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부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움직임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밑에 발행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CBDC 발행으로 인해서 더욱더 가치가 높아질 것이며 ETF 스윙ing 카드가 남아져 있으며 그리고 암호화폐 세금으로 인해서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발판이 될 것 같다. 한국에서는 좀 제대로 된 발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외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 우리는 좀 그렇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 있었고요. 3년 만에 1억으로 156억을 만들었던 전설적인 이야기 유퀴즈 쪽에서 이제 천 회장님이 나오셨는데요. 나는 운이 많이 따랐다. 그때 1달러당 800원이었는데 이거 보면은 이제 그분이 생각이 나죠. 국가 부도의 날에 이제 유아인 씨가 생각이 날 겁니다. 이제 그때 나는 환 차익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좀 부자가 만들었고 이제 800원에서 1,400원 해서 이게 이제 목돈이 생겼다. 3,400에서 6천만 원이 생겼고 그 뒤에 IMF로 이제 증권업에 투자를 한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갔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 600원이 12,000원이 돼서 어마어마하게 됐는데 그 기간으로 소요했던 게 3년, 4년이었는데 코인은 생각보다 그 순환 주기가 더욱더 짧죠. 그래서 이분처럼 3년, 4년 만에 그 돈이 이제 뭐 60억 찍고 그 돈이 이제 계속해서 잘 투자하고 성공적으로 하고 생각의 발상을 계속 그 DNA가 굳지 않도록 계속 돌려주었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해서 그게 연달아 따라주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2017년도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거와 비슷한 현상을 돈 많이 벌었던 천 회장님이 아니네요. 천 회장님,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분이 뭐 200억에 가까운 돈을 뭐 벌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전설적인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거는 2017년도 때 한 방에 돈을 벌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지금 2017년도 이후에는 상당히 코인 시장을 개무시하시는 분들이 간혹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투자를 안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향이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산도 어정쩡하게, 주식도 어정쩡하게, 인생도 어정쩡하게 살다 보면은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 여유라는 거 없이 맨날 개미처럼 인생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꼭 나쁜 삶이냐? 그건 아니죠. 적절성 있는 근로에 대한 보상만 받고 그 이상에 대한 여유만 없이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인의 삶이 조금 윤택하고 조금 더 도전적으로 사는 삶이 나중에 본인한테 어떻게 보면 가난을 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기회를 만나서 이렇게 화려한 삶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때는 뭘 해도 됐다라는 이렇게 또 안 입곱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진짜 그 최악의 상황일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자기 돈을 다 넣을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증권주에 투자를 해서 이분이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때 증권이 없어진 증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나게 선택을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호재 뉴스에 대해서인데 여기에서도 그레이스케일 전문이사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영향력 확장이 되어가고 있고 비트코인만큼 훌륭한 자산이다라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이더리움이 가상시장에서 플래시피 리더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작년부터 디파이 상당수의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활용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기도 했고요. 네, 리플의 제드 맥켈럽이 또 XRP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니까 또 가차없이 많이 던지고 있는데 이 물량의 규모는 또 뭐 매번 나오는 물량만큼이니까 뭐 굳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라면 XRP보다는 전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년에 스텔라를 더 들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면 가볍고 XRP 갈 거면 스텔라가 더 많이 올라갈 거니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필요성이 있겠고 중국 선전에 이어 수주에서 디지털 위한 대규모 테스트를 한다. 그래서 10만 명에게 추천 지급을 해서 온라인 결제를 가능하게끔 테스트를 해본다고 하는데 데모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봐서 어느 정도 그 테스트 시점이 내년까지 이어지게 되고 동계올림픽이 되면 곧바로 시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이 시작을 하면 소비가 커지기 때문에 CBDC를 그만큼 많이 쓸 수 있을 만한 명분과 동기부여가 다 제대로 갖춰지게 되고 실패한다라고 해도 손해율 추이가 그렇게 크진 않겠죠. 그 다음에 CT그룹이 주요국 CBDC의 개발을 지원을 한다. 앞으로 CBDC는 필연적 수순이다. 부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가들은 어떠한 행동할까요? 야, 탈세하는 새끼 다 잡아 들어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검은 돈에 있는 걸 어떻게 끄집어 왔으면 좋겠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은 더 쪼이게 되면 국민의 가뜩이나 점점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더 옥죄게 되면은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체감이 국민에 대한 체감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금융이 하나를 마감하면 이게 약간의 복불복 현상이 있게 되겠지만 이제 직간접적으로 또 체감상 느껴지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차이는 확실히 국민에 대한 무게감이 크기 때문에 이걸 전가하기에는 좀 눈치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한테 요새 매기고 있는 실정이고 이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금이 점차 이제 상위 탑5에 이제 들어갈 만큼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더 덕지덕지 붙인다라고 하면 이제
상위 최고 국가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상 붙일 수가 없는 이유는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더 이상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으로 이제 이런 CBDC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제 전체 부채 비율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그거에 따른 여유율을 여기에서 조금 더 가미를 시켜서 좀 낮춰보자. 뭐 이런 형태로 아마 갈 확률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홍콩의 디지털 위안화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해외 결제용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해외 결제용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광국가 중국 관광 무시할 수 없죠. 규모 그리고 수출국가 무시할 수 없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다 아쉬운 소리에 있는 국가들은 당연히 이런 쪽에 테스트 부분을 하고 아니면 홍콩을 거쳐서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하는 형태가 요새는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홍콩은 이 금융기관에 대한 또 메카의 역할을 제대로 또 가져가서 여기에 따른 또 이익률을 또 가져가기 위한 부분으로 또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홍콩과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더 많은 알찬 이야기를 또 가지고 오는 예스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